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약간 음란한 명리학 2탄입니다. 저번에는 속궁합을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거 띠로 보는 궁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띠가 전체적으로 일단 먼저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그건 뭐냐면은 자, 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라는 전체적으로 12동물이죠. 12동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하시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들으시는 게 편할 것 같아서, 그래서 자축인묘 진사를 쥐띠, 소띠, 호랑이띠, 토끼띠, 용띠, 뱀띠, 말띠, 양띠, 원숭이띠, 닭띠, 개띠, 돼지띠 이렇게 있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요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돼지띠, 쥐띠, 소띠는 겨울에 태어난, 그러니까 겨울을 의미하는 동물입니다. 겨울을 의미하는 동물이고, 호랑이띠, 토끼띠, 용띠는 봄을 의미하는 동물이에요. 그리고 양띠, 말띠, 뱀띠는 여름을 의미하는 동물이고, 개띠, 닭띠, 원숭이는 가을입니다. 그래서 겨울, 봄, 여름, 가을을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은 봄을 의미하는 게 가장이 토끼하고 닭하고는 일단은 부딪힌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봄은 막 그 새롭게 발산하는 어떤 그런 의미고, 가을은 이제 차가워지기 시작하는 그런 계절이니까, 그래서 각자가 의미하는 동물들을 보시면은 쥐하고 말하고는 상극이에요. 부딪힌다라는 거죠. 그리고 토끼하고 닭하고도 마찬가지로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는 쥐띠, 말띠하고는 안 좋다. 소띠, 양띠하고 부딪히고, 호랑이하고 원숭이띠, 이게 상극이니까 부딪힌다. 그리고 닭띠, 토끼띠, 용띠, 개띠, 요 순서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씩 제가 말씀을 더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배속된 동물이 무엇이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 두시면은, 쥐띠는 차갑고 추운 겨울이니까 뜨거운 말하고 부딪히는구나. 그리고 전체적으로 양, 말, 뱀하고 돼지, 쥐, 소하고는 관계가 썩하니 좋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개, 닭, 원숭이하고 호랑이, 토끼, 용하고 관계가 또 사실 썩하니 좋을 수는 없겠다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우선 이해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쥐띠를 기준으로 해서 소, 호랑이, 토끼, 용, 말, 요 순서대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호랑이는 일단은 성격이 좀 성정이 급해요. 성정이 급하고, 고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호랑이는 고양이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올라간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호랑이가 조금 성적으로 조금 일찍 눈을 떠요. 그래서 뭐 좋아한다라는 표현보다도 좀, 호랑이는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넘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에너지를 발산을 하려다 보니 조금 그 방향으로 조금 일찍 가지 않느냐, 일단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쥐띠와 호랑이띠의 관계. 호랑이 급하죠. 호랑이는 고양이라고 그랬죠. 쥐는 밥입니다. 그래서 쥐와 호랑이의 관계는 이 호랑이는 쥐를 좋아하겠죠. 쥐를 좋아해요. 근데 쥐는 호랑이를 두려워한다라고 일단 말씀드린다. 그런데 쥐를 호랑이가 만만하게 보면은 그것도 사실 안 됩니다. 왜냐면은 쥐 같은 경우에 호랑이 목에,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함부로 접근했다가 만만하게 봤다가는 잘못하면 호랑이도 불편해질 수도 있다. 네, 그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고양이한테 쥐는 밥이니 그 관계 설정은 뭐 알아서 하셔야죠. 일단은 좋다. 자, 그 다음에 호랑이와 소. 이거는 싸움의 관계입니다. 소가 호랑이를 만만하게 보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호랑이가 소를 잡아먹고 싶어 들어갔다고 해도, 소는 호랑이를, 쉽게 잡아먹히는 동물이 아니니까, 잘못하면 호랑이도 소한테서 상처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호랑이와 호랑이. 서로 뭐 애증하는 게 좋죠. 같이 확 달아오르는 거예요. 확 달아오는데 금방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빨리 끝나는 동물이 있죠. 호랑이, 토끼, 닭.
뭐 무슨 얘기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일단 빨리 끝나는 게, 근데 호랑이는 후딱하고 만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야성의 동물은 그 자체를 즐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하는 게 포인트다라는 거죠. 왜? 자식을 번식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은 호랑이는 금방 끝난다. 뭐 금방 끝난다는 게 뭐 잠자리만 금방 끝난다는 게 개념이 아니라, 호랑이와 호랑이간에는 만나서 일찍 뜨겁게 사랑을 하다가 금방 이렇게, 왜? 냄비 왜 얘기하잖아요. 쉽게 달아오르면 쉽게 이거 식는 어떤 그런 형상이 될 수가 있다. 일단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토끼와 호랑이. 호랑이 없는 동굴에 토끼가 왕이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토끼는 호랑이를 가지고 놉니다. 사실은 알게 모르게 토끼는 호랑이를 조금 무시하는 성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토끼도 급하고 호랑이도 급해요. 서로 급한데 기본적으로 토끼는 호랑이를 가지고 논다라는 게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하고 호랑이. 용쟁호투 아시죠? 용은 물고기예요. 쉽게 말해서 고양이가 물고기 잡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도 이 물고기가 고양이를 쉽게 자기 자신을 내주려고도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편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싸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뱀입니다. 뱀과 호랑이. 형살이에요. 그래서 호랑이하고 이제 뱀하고 이제 만나게 되면은 좋아요. 사실은 이게 사랑에 빠지지만 미운 사랑이 되는 거죠. 너무 뜨겁게 사랑을 하다 보니 왜? 여기는 불이고 호랑이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둘은 붙으면은 불이 확 타오르는 어떤 그런 형상이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불이 확 올라오지만은 그 자체가 서로 너무 사랑하면은 징후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하튼 간에 보면은 좀 서서히 타오르는 것이 서로에게 좋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뱀과 호랑이의 관계. 그리고 호랑이와 말과의 관계. 좋아요. 이제 반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또, 술, 그죠? 이게 세 가지가 이제 반합이에요. 하는데, 말과 호랑이는, 반합에서 서로 이렇게 붙어 있는 현상. 그래서 호랑이가 말을 쫓아가는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는 뭔가 좀 뜨겁게 타오르는, 그러니까 여기는 애증이 되지만은 여기는 그냥 사랑이 꾸준하게 타오르는 어떤 그런 형상이 되겠죠. 여기는 폭발적인 사랑, 여기는 꾸준하게 이어지는 어떤 그런 사랑. 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와 양. 호랑이는 양을 갖다가 아주 밥이죠. 사실은 쥐도 밥이긴 한데, 양 같은 경우에는 호랑이는, 여기는 쫓아가서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잡혀 산다라는 거는 양이 잡혀 사는 겁니다. 호랑이가 잡혀 산다기는 보다도 양은 호랑이의 진짜 호랑이한테 아주 좋은 동물 어쩌면 양일 수도 있겠다 사실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호랑이와 원숭이. 아주 이거 철천지 원수 관계예요. 그죠? 원숭이는 호랑이한테 있어, 원숭이는 사람이니까 호랑이의 사냥꾼이 되는 겁니다. 호랑이 사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숭이는 호랑이 사냥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랑이는 원숭이가 불편한 거예요. 왜? 자기를 갖다 잡으려고 하는 거니까. 자기를 잡고 호랑이 가죽을 벗겨서 자기를 힘들게 하는 존재가, 그래서 원숭이하고 호랑이는 둘이 같이 있으면은 당하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호랑이와 닭. 이거는 원진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호랑이가 저녁 무술을 해서 마을에 내려왔다가 닭이 꼬끼요 하고 울면은 호랑이는 다시 산속으로 들어간다. 새벽이 밝았기 때문에. 그래서 닭을 보면 호랑이는 피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와 닭과의 관계는 사실 조금 불편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호랑이와 개. 참 애매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술 해서 삼합이 되면은 서로 뭉치는데, 근데 문제는 인오술이 되면은 이게 불덩어리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넘쳐버리는 거죠. 화기운이 넘쳐버리는 거. 마치 이게 셋이 뭉치면은 애증의 관계가 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형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하룻강아지 법무서운지 모른다. 그래서 개는 호랑이를 사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사냥개니까. 그러면은 호랑이는 개가 사실
쫓아오는 거죠. 합이다라는 거는 개가 호랑이를 쫓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좀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다. 재밌는 건 뭐냐면 개는 호랑이를 쫓고 호랑이는 또 말을 쫓아요. 그런데 요 관계에서 나를 좋아하는 거는 개가 나를 좋아하는 거고 호랑이는 말을 좋아하는 거고 이제 관계는 이제 그런 형상이 되겠죠. 그런데 이 관계는 어떻게 해요? 사실은 좀 불편한 관계가 좀 될 수도 있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돼지. 호랑이한테는 돼지는 밥이에요. 이게 합이에요. 이게 육합이라고 그래서 호랑이와 돼지는 그렇죠. 호랑이가 돼지를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잡아먹고 싶어. 근데 문제는 뭐 돼지가 기름기가 많아. 그래서 호랑이가 돼지를 잡아먹을 때까지는 좋아.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돼지의 기름이 호랑이한테 배탈을 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좋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호랑이는 답답함을 느낀다. 창이 막 요동을 치니까 내가 이거를 잘못 잡아먹었나? 이제 그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게 호랑이와 돼지의 관계다라고 일단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돼지는 기꺼이 내 자신을 호랑이한테 바쳤는데 저거는 도대체 뭐 바람둥이요 뭐 그러니까 나만 잡아먹는 게 아니라 이 호랑이는 호랑이는 남자로 태어나면은 남자 호랑이죠. 남자 호랑이는 어떻게 보면은 바람둥이에요. 왜? 다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이놈의 동물은 이제 지가 기운이 세니까. 그런데 여자 호랑이는 잡아먹는다는 개념보다도 내가 이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띠로 태어난 여자분이 삶이 좀 거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은 호랑이의 가족 관계를 보면은 호랑이는 새끼를 낳고 사라져버려요. 호랑이는 자체가 또 바람이기도 하고. 그런데 호랑이의 가족 관계에서 새끼를 키우는 거는 결국에는 암컷 호랑이다, 여자 호랑이다. 그러다 보니 호랑이로 태어나신 분들은 그 가족을 지키는데 모든 것을 다 이제 올인하는 어떤 그런 형상이 된다. 그런데 남편 호랑이가 없다 보니 본인이 이 가족을 지키기에 뻐겁다. 그래서 호랑이띠가 조금 삶이 조금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네,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